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청약이 진행되는 아이캐스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목차대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부터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경쟁률은 1504.02대 1인데요. 계속 나날이 사상 최고를 경신하고 있는데 또 한 번 사상 최고가 나왔습니다. 청약에 참여한 건수는 1569건인데 운영사부터 외국 기관 투자자, 유실적, 무실적 모두 많습니다. 경쟁률과 참여한 건수와 분포는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이제 수요 예측 분포를 살펴볼 텐데요. 공모가 밴드 하단이 9,200원부터 상단이 1,600원까지 수요 예측 분포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모든 수요 예측은 공모가 밴드 최상단을 초과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수량으로 봐도 마찬가지인데요. 대부분의 거의 모든 수량이 공모가 밴드 상단을 초과해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걱정되는 게 공모가를 올리는 일인데요. 공모가 밴드 1,600원을 넘은 12,000원 이상의 수요 예측 분포가 거의 87%에 다다를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12,000원을 올려도 뭐라고 못할 정도인데 적절하게 11,000원 정도로 공모가가 결정됐습니다. 공모가 밴드 최상단하고 400원 정도 차이니까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다음으로 중요한 의무보유 확약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참여 건수로는 18.4%, 신청 수량으로는 18.7%입니다. 항상 이 둘의 비율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거의 비슷하고요. 분포를 보시면 1개월과 3개월이 제일 많습니다. 이 정도면 꽤 괜찮은 결과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6개월도 적지 않게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수량 18.7%는 거의 최근 경향으로 보면 아주 높다고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보다 낮은 청약들도 있으니 꽤 높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레인보우, 로보틱스, 솔렘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제 결과 분포를 살펴보시면 이쪽은 의무보유 확약이고 이쪽은 경쟁률로 봤을 때 경쟁률은 최상위인이 가장 높게 있고 의무보유 확약은 살짝 높은 경쟁률에 비하면 아쉽지만 꽤 괜찮은 결과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 결과는 매우 좋았습니다. 그럼 이제 아이캐스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아이캐스트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혹시나 사용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는데 얼마예요? 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ERP라고 나와 있는데요. ERP라는 것 자체가 Enterprise Resource Planning이라고 해서 전사적인 자원 관리를 의미합니다. 기존에 회계 프로그램만 있다든지, 세무 프로그램만 있다든지, 급여 관리 프로그램만 있다든지, 재고 관리 프로그램만 있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한 회사의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 패키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보시면 옛날에 돌아가던 윈도우용 프로그램들은 이렇게 생긴 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사업자가 없으면 쓸 수 없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쓸 수 있을까 해서 알아봤는데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면 아예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시면 세금, 회계, 자금, 급여, 물류재고, 생산관리, 영업관리 이런 식으로 회사의 모든 일을 다 관리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매출을 살펴보면 메인 서비스는 앞에서 살펴본 얼마예요입니다. PC에 깔아 쓰는 프로그램이 됐건 웹에서 이용하던 프로그램이 됐건 전부 얼마예요. 보시면 점점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비율도 상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예요 SAP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SAP라고 전문 패키지와 연동되는 SI 프로젝트성 작업입니다. 얼마요는 사용자가 신청하면 바로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이 SAP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기존 시스템들과 연동하는 작업들을 포함해 프로젝트성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가 있고 없음에 따라서 차가 심한데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전체적인 매출이 좀 늘었는데 보시면 얼마요가 는 것도 조금 있겠지만 이 얼마요 SAP, SI 쪽 매출이 많이 늘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매출이 미미한 편이고요. 그래서 그 SI를 살펴보면 명인이노, 아르비전,
뭐 이런 회사들에게 까지 뭐 회사 시스템을 연동하겠다라고 하고 수주를 하는 겁니다. 완료가 되면 이 잔액을 다 받거나 중간에 계속 계산하면서 받을 수도 있겠고 회계적으로만 처리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거의 단점 중에 하나가 긴 납품액은 전부 매출로 잡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2020년 12월 15일 날 계약이 됐는데요. 이 계약 날짜를 좀 땡겨서 한다거나 뭐 미뤄서 한다거나로 매출을 조종하는 안 좋은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을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다음은 얼마요 서비스의 가격 변동 추이를 살펴보는데요. 최초 구입 시 10만원, 뭐 35,000원, 45,000원 됐다가 다시 지금 10만원이 됐고 유저 한 명 추가당 10만원에서 이 유저라는 건 아마 회계 담당자라든가 재무 담당자들 얼마요 서비스를 이용할 사람인 것 같은데요. 이런 라이센스 비용이 있고 열 사용료가 있는데 32,000원, 35,000원 막 두 가지로 오다가 최근에 얼마예요? 39,000원으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보시면 몇 년간 가격이 그렇게 크게 인상됐다고 보기 어려운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독특하게 지금 바로 문의 주세요 있고 구매 상담이 전화번호로 있습니다. 제가 이용해 보려고 했었는데 회원가입만 하면 자동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았고요.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를 클릭하면 이렇게 클릭을 하면 구매 상담 신청이 뜹니다. 이렇게 전화 상담을 할지 방문 상담을 할지 이 과정을 통해야만 이용할 수 있는 좀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런 게 있나? 라고 했는데 제가 여기저기 살펴봤더니 업무용 소프트웨어는 대부분 아직까지 프라임 기반으로 전화 상담이 이루어진다거나 방문 상담 후에 이용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사업자가 없으면 쓸 수가 없고 사업자 번호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너무 예전 방식인 것 같아서 조금 놀라긴 했지만 다른 업계도 다 이러고 있네요. 네, 다른 페이지에 있는 테스트도 눌러보면 결국 이렇게 전화를 번호를 넣어야 연락을 받아서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경쟁사들을 살펴보면 이카운트라는 회사가 있고요. 이카운트는 월 4만원, ERP는 무제한, 전기능 사용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경리라나가 있는데 경리라는 조금 비싼 듯한데 월 54,000원, 뭐 74,000원, 94,000원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살펴보면 상위 시장은 좀 큰 기업들을 상대하는 시장은 더존이나 영림원 소프트웨어랩 같은 회사들이 존재하고 중소기업을 상대하는 회사들은 얼마예요 아이캐스트나 경리나라 이카운트가 있는데요. 경리나라를 서비스하는 회사가 상장되어 있습니다. 비교 회사 중에 웹캐시가 있는데요. 바로 이 웹캐시가 경리나라를 서비스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경리나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웹캐시를 보면 아이캐스트가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이 1,084억인데 반해 웹캐시는 시가총액이 무려 5,472억이나 됩니다. 거의 5배 많은데요. 이 추세가 상당히 최근에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최근에 최고가를 찍었고요. 2019년 12월 25일에 상장했는데요. 공모가는 26,000원이었지만 상장하는 날 시가, 고가는 공모가에 비해 아주 큰 수익을 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 이후 거의 공모가를 위협할 정도로 내려오기도 했고 실제로 얼마 안 있어 공모가보다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ERP 시장이 각광을 받으면서 지금은 거의 신고가로 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퍼가 매우 높은 상태가 되었는데요. 결국 웹캐시의 높은 퍼가 아이캐스트의 가치를 높이는데 일조를 한 것 같습니다. 웹캐시와 아이캐스트가 좀 다른 점이 있는데요. 웹캐시는 상장했을 때 유통 가능 물량이 60.24%나 된 반면 아이캐스트는 유통 가능 물량이 27.2%밖에 되지 않으니까 웹캐시처럼 상장 첫날 상승세가 제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웹캐시와 매출과 영업이익을 살펴보겠는데요. 2019년 기준 매출액은 612억, 영업이익은 93억, 당기순이익도 93억입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612억의 매출 중 196억이 경리나라와 SERP에서 발생했는데요.
이걸 아이캐스트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기준 경리나라와 SARP에서 196억의 매출을 냈는데 아이캐스트의 얼마여는 101억의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이걸 통해 얼마여의 시장 점유율이 경리나라보다 낮다는 것을 추정이 가능합니다. 보시면 아이캐스트의 전체 매출보다 경리나라 매출이 더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웹캐시가 아이캐스트의 추정 시가총액보다 매우 높은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또 다른 비교 대상인 영림원 소프트랩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영림원 소프트랩은 바로 작년에 경쟁률 무려 2493.57대 1로 많은 공모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았는데요. 영림원 소프트랩은 공모가 11,500원으로 청약이 진행되었는데요. 8월 12일 상장 당시 시가는 조금 상승한 17,600원 그리고 고가 18,900원을 찍었지만 그날 장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서 공모가와 크게 차이를 두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하락을 계속했는데요. 상장 후 7일 동안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오다가 거의 공모가에 다다를 때쯤 반등을 시작해서 8월 27일엔 상한가를 뒤늦게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공모주 투자자분들은 대부분 빠르게 매도를 하는 만큼 큰 수익을 주었다고 볼 수 없는 종목이었습니다. 아까 웹캐시와 영림원 소프트랩을 통해서 ERP 업종이 상장 당일 투자자들에게 그렇게 인기가 있는 종목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림원 소프트랩도 웹캐시처럼 유통 가능 물량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60.86%나 됩니다. 아이캐스트는 유통 가능 물량이 27.2%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영림원과 웹캐시와는 조금 다른 흐름을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림원하고도 비교해봐도 영림원의 매출은 379억, 영업이익은 42억입니다.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아이캐스트의 매출은 131억, 대신에 순이익이 매우 높은데요. 36억입니다. 결국 매출 대비 이익률이 상당히 높아서 가치를 높게 평가는 받고 있지만 매출 자체가 상당히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큰 단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영림원 소프트랩과 웹캐시의 퍼가 그대로 적용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상장을 하게 됐는데요. 산출된 가치를 통해 가치가 주당 16,881원이었고 할인을 통해서 공모가 밴드인 92,000원에서 1,6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살펴본 수요 예측 결과로 11,000원의 공모가가 확정되었습니다. 할인율은 결국 34.84%가 됩니다. 기준 시가총액이 1,084억이 되었는데요. 1,084억은 2020년 예상 순이익 기준 퍼가 22.85가 됩니다. 지금 상장되어 있는 웹캐시나 영림원 소프트랩에 비하면 낮지만 지금 그 두 업체가 가장 높은 가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아주 저렴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장 당일 유통 물량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대부분의 주주가 1개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매각이 가능한 주주는 개인 15명의 주주인데요. 6.92%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공모주주들입니다. 이 공모주들 중에서도 기관 투자자는 앞에서 의무보유 확약분이 빠지게 될 텐데요. 그러면 이보다 더 줄어든 물량이 상장 당일 물량이 됩니다. 상장 당일 물량은 매우 매력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수요 측 결과는 매우 좋습니다. 시가총액, 유통 물량은 매우 좋은 편입니다. 안정적인 수익과 재무구조, 대출은 별로 없고 그동안 쌓은 이익이익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웹캐시와 영림원 소프트랩의 상장 당일을 살펴봤듯이 업은 그렇게 인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랑 같은 날 상장을 합니다. 결국 두 종목이 상장할 땐 둘 다 오르는 경우는 별로 없고 둘 중 한 종목이 선택을 받습니다. 어떤 종목을 선택받느냐에 따라서 당일 주가의 변동이 매우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봤듯이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뭐 얼마이어도 있지만 이카운트와 격리나라도 있기 때문에 마음껏 금액을 올릴 수 없는데요. 그렇게 가격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순이익이 급격하게 높아지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네이버 블로그 소유보다 경험을 운영하고 있는 아이언입니다. 공모주 배당주뿐만 아니라 안전된 투자를 위한 재테크 정보 등을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이웃 추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영상은 아이캐스트를 투자해라 마라 하는 영상은 아니고요.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몇 번째 하고 있는데 아직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지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점점 나아지는 모습 보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